요즘 사실 이제 여러 운동법들이 많잖아요. 특히 20, 30대 분들 중에서 한 번쯤이면 발레나 요가나 필라테스나 뭐 PT 등 다 많이 좀 해보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렇게 이것도 하잖아요. 이제 그 운동들의 그 센터에 이렇게 체형 교정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좀 주의를 요구해야 할 체형은 진짜 있다. 체형 교정 한의사로서 이런 운동은 이런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제 얘기하는 발레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 혹은 아니면 이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 때문에 아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다 따라는 못해요. 발레 동작 중에서 턴아웃 자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발을 외측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발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 턴아웃 자세를 하게 되는데, 턴아웃 자세를 하게 되려면은 체형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골반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골반이 오리 엉덩이가 되면 턴아웃 자세를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골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추의 커브는 펴지죠. C자 커브가 점점 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몸을 길게 빼요. 우리가 연상하는 그 발레리나 그러면 딱 봤을 때 벌써 목부터 일자목 증상이 되는 거예요. 몸을 길게 편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동작이지만 목이 이제 C자 커브가 아니라 일자로 펴졌고, 그다음에 일자 허리, 가뜩이나 일자 허리인데 발레를 저는 좀 피했으면 하시는 분들은 일자목 환자, 일자 허리 환자, 팔자 걸음 환자. 그래서 사실 승마살 환자도 좋아요. 하면 승마살 여기 두툼해지는 분들은 제가 바깥쪽으로 이제 외회전돼야 되니까 완전히 외회전된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북목 환자가 하면 오히려 좋죠. 목을 뒤로 이렇게 빼주고, 그다음에 등도 자꾸 펴게 해주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자꾸 이렇게 뒤로 지금 빠지는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하게 해주니까. 또 좋은 형은 오다리형. 왜냐면은 다리가 O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바깥쪽 근육이 이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다리 환자분이 발레를 많이 하시면 이 오다리가 좋아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자목이라든지 이런 편평등 자세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시면 사실 저는 발레는 사실 좀 반대다. 두 번째는요, 혹시 PT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데드리프트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는 데드리프트 있고, 또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는 스쿼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중량을 친다 그러시죠, 일명.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놓고 이제 하시는데, 전만후만 자세. 오리 엉덩이 분들. 오리 엉덩이 분들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허리하고 골반의 이 굴곡이 가뜩이나 좀 이렇게 과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 허리가 더 많이 아프거나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이래요. 환자분들이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워, 초기에. 그리고서는 이제 PT 수업이 다 끝나면 혼자 가서 또 막 열심히 해. 자기의 체형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건 마이너스 운동이다. 그럼 반대로 하시면 했으면 분들이 아까 얘기한 반대 일자허리들, 일자허리 분들이 오히려 이제 데드리프트를 한다든지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저는 찬성. 딱 체형 가지고 운동만 따지자면 요거는 또 제 생각일 수 있지만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골반이 틀어졌을 때 이제 골반이 틀어짐에서 생기는 다리 길이 차이가 있고,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 사고나 뭐 이로 인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걸 사실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장기 때 내가 다리가 한번 이렇게 부러졌어. 그러면 이제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의 뼈 길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어릴 때 다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중에 제일 심하게 차이 나신 분이 3cm 환자분이셨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저는 맨발로 하는 운동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이 사람은 맨바닥에 우리가 그냥 발로 섰을 때 한쪽은 3cm의 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한쪽은 이렇게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면 환자분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아니면 이제 그냥 편하게 병원에 오셔서 특히 뭐 이제 체형을 조금 더 위주로 하는 병원들 혹은 뭐 정형외과 같은 데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데 어디를 찍으셔야 되냐면 좌우 다리 길이 차이, 다리의 차이를 보시는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제 교정을 좀 위주로 하는 한의원에 오셔서 원장님하고 이제 뭐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이제 좋죠. 운동을 하다가 아파요. 아프니까 우리가 그 다음날은 운동을 쉬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사실 피로 물질에 의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하루나 이틀, 뭐 길어도 3일이면 안 아파요. 근데 그 운동을 하면 자꾸 그 부분이 똑같이 아프다.
그 부분만 계속 아프다.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 계속 아파. 그 운동을 그만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프셨대요. 근데 이제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아픈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셨대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이 골반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심해져서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이제 그쯤 됐을 때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거죠. 내가 그 운동을 받아들일 몸 상태가 아니었던 거지.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서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병을 좀 키웠다고. 좀 힘이 들 때는 병원이라는 곳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너무 나하고는 좀 다른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가셔서 물론 진료비는 있지만 내 몸이 내가 정말 나중에 더 아플 때는 더 많은 큰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빨리 가셔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거나 이게 치료인지 아닌지를 좀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다.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거 뭔가 좀 약간 이상하거나 내가 이거 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치료비가 10,000원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병원에.